성공을 말할 때 사람들은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기술을 배우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기회를 잡아야 인생이 달라질까?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수십 년 동안 위대한 인물들을 연구하며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기술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며 운도 아니었다. 성공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법칙이었다. 그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힘은 외부를 움직이는 능력이 아니라 내면을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마음이 흩어지면 목표도 흐려지고, 감정이 흔들리면 행동도 흔들리며, 생각이 제멋대로 달리면 인생도 방향을 잃는다. 그러나 마음을 붙잡는 순간 인생의 흐름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한다. 힐은 이것을 자기 통제 셀프 마스터리라고 불렀고, 그는 이것이 모든 성공의 기초라고 단언했다.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날은 자신감이 넘치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무너지고 마음의 상태 하나가 하루 전체를 결정하는 경험을.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그릇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 집중, 결정, 습관, 운명을 조종하는 진짜 지휘자다. 그래서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면 인생을 지배할 수 없다. 반대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이며 어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을 지배하는 이유는 인생의 모든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들은 바깥의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세상을 다스렸다. 그들은 작은 감정 하나에도 휘둘리지 않았고 작은 실패에도 중심을 잃지 않았으며 작은 유혹에도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에 지배당하지 않았고 마음을 길들였다. 그들은 감정의 순간적인 상승과 하강에 흔들리지 않으며 조용한 내면에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성공은 재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성공은 마음을 통제하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은 환경을 넘어서고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조차 넘어서지 못한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지점으로 향한다. 당신이 자신을 지배할 때 성공은 따라온다. 성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이 다가오는 사람이 되는 법. 마음의 힘을 재건하고 목적을 흐리지 않으며 내면을 다시 세우는 법. 힐이 말한 자기 통제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결국 한 가지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성공은 외부의 보상이 아니라 내면의 승리다. 인생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에게만 문을 연다. 오늘 그 문에 손을 얹어보자. 당신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미래도 조용히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폴레온 힐은 수십 년 동안 성공가들을 분석하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성공은 자기 통제를 갖춘 사람에게만 기회를 허락한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인간의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는 통찰이었습니다. 힐은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가 재능이나 운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룰 줄 아는가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통제를 갖춘 사람은 감정이 흔들려도 행동이 멈추지 않고 생각이 흐려져도 중심이 사라지지 않으며 환경이 불안정해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통제가 없는 사람은 목표를 세워도 유지하지 못하고 계획을 만들어도 지키지 못하며 기회를 받아도 이어가지 못합니다. 힐은 이것을 내면의 불안정이 외면의 실패를 만든다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통제는 결코 성격이나 타고난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통제란 자신의 충동, 기분, 감정, 생각, 불안을 다루는 능력, 즉 내면의 소음 속에서도 스스로를 붙잡을 수 있는 힘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힘을 알고 있었고 그 힘을 삶의 중추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변한다고 행동을 바꾸지 않았고 피곤하다고 목표를 놓지 않았으며 두려움이 올라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으나 그 목표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배한 사람뿐이다. 자기 통제는 또한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마음이 산만해지면 하루가 흐트러지고 하루가 흐트러지면 삶 전체가 흐려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집중력을 감정이나 기분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분이 좋을 때만 움직인다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하는
내면의 근육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육이 바로 자기 통제입니다. 힐은 자기 통제는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레바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 통제는 시간을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미루는 습관, 우선순위를 놓치는 습관, 감정에 따라 일의 흐름을 바꾸는 습관, 이 모든 것은 자기 통제의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힐은 미루는 사람과 꾸준한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루는 사람은 마음이 지배하는 삶을 살고 꾸준한 사람은 마음을 지배하는 삶을 산다. 자기 통제가 성공의 첫 조건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생의 모든 결과는 결국 지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속의 힘을 가진 사람은 결국 깊어지고 결국 성장하고 결국 승리합니다. 반면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잠시 빛날 수는 있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기 통제는 바로 이 지속의 힘을 만들어내는 원천입니다. 마음은 통제되지 않으면 흩어지고 흩어진 마음은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마음을 통제하면 어떤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힐은 단순히 성공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지탱하는 내면의 힘을 먼저 갖추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통제는 성공의 주변 조건이 아니라 성공을 이루는 첫 번째 기둥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다스리는 순간부터 성공은 비로소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흐름을 연구하며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외부의 조건은 성공을 결정하지 못한다.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내면을 지배하는 힘이다. 그는 수백 명의 성공가들과 실패자들을 만나며 이들이 가진 사고방식, 감정 습관, 행동 패턴을 기록했고 그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하나의 공통된 법칙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 법칙을 내면 지배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힐은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감정을 선택하고 기분을 이끄는 내면의 의지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조가 약한 사람은 인생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잃지만 이 구조가 단단한 사람은 어떤 혼란 속에서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내면 지배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며 충동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충동을 재배열하는 지혜이며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위에 목적을 세우는 의지입니다. 힐은 이 법칙을 이해한 사람만이 자신의 잠재의식을 지배하고 잠재의식을 지배한 사람만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보았습니다. 힐이 말한 내면 지배의 핵심은 마음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에 끌리고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믿고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들의 내면은 반응의 자동 장치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내면을 지배하는 사람은 감정이 올라와도 즉시 따라가지 않고 생각이 흐르더라도 그 생각을 그대로 믿지 않으며 외부 자극이 강해도 그 자극을 기준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내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방향을 선택한 뒤에 움직입니다. 힐은 이것을 의식적 선택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내면을 지배하는 사람은 선택하고 나서 행동하지만 내면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이 선택하고 자신은 따라 행동합니다. 이 한 가지 차이가 인생 전체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또한 힐은 내면 지배의 법칙이 잠재의식의 흐름을 바꾸는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재의식은 반복을 통해 형성되고 습관을 통해 강화됩니다. 불안한 사람은 불안한 생각을 반복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시선을 반복하며 자책하는 사람은 자책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내면 지배를 가진 사람들은 이 흐름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몰아가는 감정을 자각하고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생각을 바라보며 자신을 흔드는 패턴을 이해합니다. 이 의식적 인식이 잠재의식의 자동 반응을 끊어냅니다. 잠재의식은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라 따라가는 기계이기 때문에 내면을 지배하는 사람의 의식적 선택을 기준으로 새로운 패턴을 형성합니다. 힐은 이것을 잠재의식의 재배열이라고 불렀습니다. 힐이 발견한 또 하나의 진실은 내면을 지배하는 사람은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먼저 바꾸려 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면을 먼저 바꾼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내면을 바꾸는 데에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내면을 지배하는 순간 환경이 원하는 대로 당신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그 순간 당신이 환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며, 행동이 달라지면 결국 현실 전체가 달라집니다. 힐은 이것을 내면에서 외면을 설계하는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힐이 말한 내면 지배의 법칙은 단순히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마음이 흩어질 때 붙잡을 수 있는 힘을 만들고, 마음이 약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면을 지배하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잃었을 때 스스로를 다시 중심으로 데려오는 힘입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을 지배하는 자는 결국 운명을 지배한다. 그 법칙을 이해한 사람은 성공을 쫓지 않고 성공을 끌어당깁니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의 생각이 단순히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정보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을 통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각은 행동의 뿌리이고 행동은 습관의 기초이며 습관은 결국 운명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반복되는 생각은 잠재의식에 저장되고 잠재의식은 반복된 생각을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하며 그 해석은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왜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왜 비슷한 상황에서 무너지고 왜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힐은 생각의 방향을 바꾼 순간 인생 전체의 흐름이 바뀌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생각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을 억누르지 못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움직이는지 모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80% 이상이 자동적이며 대부분은 과거 경험과 감정적 기억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르면 감정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면 행동이 멈추고, 행동이 멈추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런 흐름을 끊는 방법은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뿌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근거로 떠올랐는지, 지금의 상황과 연결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과거의 잔상인지 살피는 순간, 생각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하지 못하고 당신이 생각을 관찰하는 위치로 올라서게 됩니다. 힐은 이 위치를 의식적 사유의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 선 사람만이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생각의 흐름을 통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을 정비하고 하루를 마칠 때 내면을 정리하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감정이 아닌 생각의 중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면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듯이 생각이 튀어나오고 그 생각이 감정을 흔들고 감정이 행동을 흔듭니다. 그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힐은 이것을 사고의 자동화라고 했습니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대부분 부정적이며 목적 없이 흘러가는 생각은 대부분 과거를 반복합니다.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과거의 연장선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힐은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곧 집중력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집중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집중을 잃지 않도록 생각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필요 없는 생각을 버리고 목적과 관계없는 걱정을 멀리하며 쓸모없는 불안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 집중은 재능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힐은 생각의 질이 집중의 질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정돈된 사람은 목표가 명확해지고 목표가 명확해지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은 생각이 어디로 흐르든 그 흐름을 인식하고 필요할 때 방향을 돌릴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 힘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는 습관과 자기 자신을 직시하려는 태도에서 자라납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지배하는 자는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는 자는 운명을 지배한다. 결국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끄는 힘이며 이 힘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에너지이며 동시에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감정을 단순한 기분이나 순간적 반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조용한 조종자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인간은 이성을 잃고 중심을 잃고 판단을 잃고 결국 자신이 세워온 길마저 놓쳐버립니다. 특히 힐은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만나도 그 기회를 유지하거나 확장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생각보다 빠르고 목적보다 강하며 의지보다 깊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흐트러지면 집중력은 산산이 깨지고 집중력이 깨지면 작은 일도 감당하기 어려워지며 그 작은 무너짐이 결국 큰 실패로 이어집니다. 힐은 이를 감정적 붕괴의 도미노 효과라고 말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 폭발이 인생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외부 상황을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움직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처받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두려움이 올라오고 작은 문제에도 분노가 솟구치는 것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감정의 틀 때문입니다. 감정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과거의 상처, 기억 패턴, 두려움을 통해 왜곡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인간은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그림을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힐은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을 현재의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감정이 떠오르는 대로 반응합니다. 그 결과 현재는 지속적으로 과거의 연장선에 갇히게 되고 그 갇힘은 반복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의지, willpower입니다. 의지는 흔들림 없는 감정 위에서만 온전히 작동합니다.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치면 의지는 조그만 종이 조각처럼 흩어지고 마음은 목적을 잃고 삶은 방향을 잃습니다. 반대로 감정이 조용해지면 의지는 다시 자리 잡고 선택은 명확해지며 행동은 일관성을 되찾습니다. 힐이 말한 위대한 성공은 고요한 감정 위에서만 태어난다는 바로 이 뜻입니다. 감정이 평온할 때 인간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더 멀리 볼 수 있으며 더 넓은 관점에서 자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요동치면 시야는 좁아지고 모든 것이 위협처럼 보이며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집니다. 결국 감정의 흔들림은 현실의 흔들림을 만들고 현실의 흔들림은 인생의 흐름을 무너뜨립니다. 힐은 감정의 무서움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감정은 조용히 인생을 움직인다. 그러나 그 조용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만이 감정의 희생자가 된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늘 외부 환경을 탓하지만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합니다. 감정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내면의 닻이 단단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그들의 시선은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습니다. 결국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인생을 다스리고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은 인생에 끌려가게 됩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순간은 곧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며 이때부터 비로소 진짜 성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흔들리는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힐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절대적이다. 감정을 지배하면 인생이 고요해지고 인생이 고요해지면 성공이 보인다. 나폴레옹 힐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가장 충격적인 진실 중 하나는 실패한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근본 원인이 재능 부족도 아니고 환경의 어려움도 아니며 운이 나쁜 것도 아니라는 점이었다. 힐이 보기에 실패의 핵심은 자기 통제의 부재, 다시 말해 스스로를 다루지 못하는 내면의 혼란에 있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 문제를 원인으로 삼지만 힐은
그들이 마주한 문제의 80% 이상이 실제 사건이 아니라 감정적 반응, 충동적 결정, 산만한 생각, 지속하지 못하는 의지로 인해 스스로 만든 문제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붙잡지 못하고, 생각이 흩어질 때 그 생각을 바로잡지 못하며, 욕망이 치밀 때 그 욕망을 길들이지 못하고,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두려움을 넘어가지 못한다. 결국 이 내면의 무질서가 외부 세계에서 반복되는 실패로 이어진다. 힐은 이것을 안에서 무너진 것은 밖에서도 무너진다 라고 설명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즉각적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충동성이다. 그들은 기분 좋을 때는 무리하게 나아가고, 기분 나쁠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며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한다. 상대가 한마디 비판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작은 칭찬에는 과도하게 들떠 방향을 잃는다. 감정이 올라오면 행동하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멈추는 삶의 패턴은 성공의 리듬을 깨뜨리고 결국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하게 만든다. 힐은 충동은 항상 후회를 낳는다고 경고했다. 충동적 결정은 순간의 감정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그 결정의 대가는 오랫동안 삶을 흔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공통점은 집중력의 상실이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세울 줄은 알지만 그 목표를 위해 한 방향으로 오래 걸어가지 못한다. 마음이 산만할 때 그 산만함을 정리하지 못하고, 생각이 흩어질 때 시선을 다시 모으지 못하며, 생활 속에서 우선순위가 무너질 때 빠르게 중심을 되돌리지 못한다. 그들은 하루를 계획하지만 감정에 따라 계획을 잃고, 일을 시작하지만 습관이 없어 금방 포기하고, 꿈을 말하지만 마음에 소음이 많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 힐은 집중은 재능보다 강하다고 했으며, 실패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집중력의 흐름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세 번째 공통점은 내면의 핑계 구조이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거의 항상 외부 이유를 들며 자기 합리화를 반복한다. 환경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기회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라는 말들은 그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온다. 하지만 힐이 말한 진실은 단 하나였다. 핑계는 자기 통제 능력의 부재를 감추는 가면이라는 것이다. 자기 통제가 있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다시 세우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움직이며 결국 상황을 돌파한다. 핑계는 내면의 혼란을 숨기지만 그것은 성공을 막는 가장 무서운 독이 된다. 네 번째 공통점은 감정적 패턴의 반복이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같은 감정에 끌려 같은 선택을 하고, 같은 선택이 같은 결과를 반복한다. 불안을 느끼면 도망가고, 상처를 느끼면 닫아버리고, 두려움이 올라오면 멈춰버린다. 이 반복이 그들을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한다. 힐은 이를 감정의 굴레라고 부르며,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기회도 의미가 없다고 했다.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외부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 공통점은 지속의 부재, 즉 꾸준함의 힘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시작은 잘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한다.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의지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감정이 흔들릴 때 자기 통제가 없다면 아무리 결심이 강해도 무너진다. 힐은 말했듯 성공을 만든 사람들은 탁월한 재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결국 실패의 본질은 운명의 불공평이 아니라 내면의 무질서다. 자기 통제가 없는 사람은 인생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 통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다. 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면을 지배하면 실패조차 당신을 밀어올린다. 그러나 내면을 놓치면 작은 일도 당신을 무너뜨린다. 실패는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시작된다. 나폴레온 힐이 연구한 수많은 성공가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들의 성공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면을 관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가진 내면의 힘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과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길러진 것이었습니다.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내면 관리 방식을 정신의 훈련법이라고 부르며 이 훈련법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그 과정은 삶의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내면은 조용하고 단단했으며 그 조용함 속에서 집중력, 의지, 인내, 판단력이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감정의 고요함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불안, 혼란, 분노, 두려움이 올라와도 그 감정에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올라올 때 오히려 침묵 속으로 들어가고 감정이 소음처럼 몰려올 때 마음을 다시 가라앉히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힐은 성공가들을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며 그 관찰의 순간에 감정은 힘을 잃고 의식은 힘을 되찾습니다. 감정이 조용해지면 판단은 명확해지고 명확한 판단은 올바른 행동을 이끕니다. 두 번째 습관은 목적과 일치된 생각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이 마음대로 흘러가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기준으로 생각을 선택합니다. 이 생각이 나를 앞당기는가 아니면 나를 늦추는가 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내면의 방향을 관리합니다. 그들은 쓸모없는 의심, 불필요한 걱정, 반복되는 자기 비난을 과감히 내버리고 목적을 강화하는 생각들만 마음속에 남겨둡니다. 힐은 이것을 사고의 정렬 (alignment of thought)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각이 목표와 일치될 때 인간의 행동과 에너지도 자연스럽게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세 번째 습관은 기분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야 움직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감정의 흐름에 행동을 맡기지 않으며 해야 할 일은 감정의 상태와 관계없이 합니다. 기분이 나쁜 날에도, 피곤한 날에도, 동기부여가 낮은 날에도 움직입니다. 힐은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기준을 따라 행동합니다. 이러한 꾸준함과 규율이 결국 성공의 구조를 만들며 그 구조는 어느 순간 엄청난 결과를 드러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자신을 끌어올리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내면이 흔들리지 않도록 환경을 설계합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소음을 멀리하고 걱정을 키우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습관을 과감히 버립니다. 대신 자신을 성장시키는 정보, 자신을 높여주는 관계,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공간을 만듭니다. 힐은 이를 환경의 선택이 곧 내면의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면을 지키기 위해 환경을 다듬는 사람은 감정의 흔들림을 줄이고 감정의 흔들림이 줄어든 사람은 삶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잠재의식을 매일 훈련하는 능력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잠재의식이 행동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잠재의식을 의식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나는 끝까지 간다. 이 말은 단순한 긍정문이 아니라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잠재의식은 반복된 메시지를 현실로 만들기 때문에 이 반복 훈련은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힐은 이를 자기 암시, 아우토 서제스천의 법칙이라 부르며 성공가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내면의 흔들림을 흡수하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지는 순간에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날에도 모든 것을 잃지 않습니다. 잠시 무너져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 이 조용한 회복력이 그들의 인생을 강하게 만듭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완벽함에서 오지 않는다. 회복하는 힘에서 온다.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을 관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 그 내면의 관리가 외부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성공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폴레옹 힐은 인간의 성공을 가르는 마지막 경계가 무엇인지 평생 연구했다. 그는 재능도, 환경도, 지능도, 운도 그 경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성공을 결정짓는 마지막 문은 의지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었다. 힐은 이렇게 말했다. 의지는 감정보다 느리고 감정보다 약해 보이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언제나 의지다. 이 말은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한다.
감정은 변덕스럽고 생각은 흔들리고 동기부여는 사라지지만 의지는 조용히 남아있다. 그러나 의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고 순간의 불안에 무너지고 마음의 소음에 길을 잃는다. 그래서 끝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그 소수의 삶은 전혀 다른 흐름으로 흘러간다. 의지를 지킨다는 것은 강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힐은 성공가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그들은 모두 마음이 흔들려도, 감정이 무너져도, 피곤해도, 두려워도 계속 움직였다. 그들의 의지는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기분의 기복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환경의 변화에도 손상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듯 살아갔다. 오늘은 기분이 어떻든 해야 할 것을 한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 감정적 기복과 관계없이 일관된 성장의 흐름을 만든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하루의 감정에 흔들리고 강한 사람은 감정을 지나고 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다. 또한 의지를 지킨다는 것은 목적을 잃지 않는 능력이기도 하다. 힐은 목적 없는 의지는 쉽게 무너진다고 했다. 목적은 나침반이고 의지는 그 나침반을 따라가는 힘이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감정이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실패해도 멈추지 않고 피곤해도 돌아가지 않으며 불안해도 길을 바꾸지 않는다. 목적을 잃지 않는 사람은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오래 흔들리지는 않는다. 그들은 다시 목적을 바라보고 다시 움직이며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힐은 이를 의지의 회복력이라고 부르며 이 회복력이 성공가들의 가장 큰 무기라고 강조했다. 의지를 지키는 사람은 작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도 하다. 작은 습관을 지키는 사람, 정한 시간에 일을 시작하는 사람, 자신에게 한 말을 끝까지 이행하는 사람. 이들은 큰 성취를 이루기 전에 자신과의 신뢰를 먼저 쌓는다. 힐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큰 꿈을 이룰 수는 없다고 했다. 의지는 거창한 결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약속을 끊임없이 지키는 반복 속에서 성장한다. 작은 약속이 쌓여 강한 의지가 되고 강한 의지가 쌓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마지막으로 의지를 지킨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다. 힐은 성공가들이 승리하는 진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들은 포기하기 직전의 순간을 견뎠다. 인간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부분 감정이 가라앉고 의지가 약해질 때이다. 그러나 의지를 지키는 사람은 그 순간을 견딘다. 버티고 기다리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걷는다. 그들에게 포기란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결론일 때만 허락된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목적을 따른다. 의지를 지키는 사람만이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결과를 본다. 결과를 본 사람만이 진짜 성공을 손에 넣는다. 힐은 세상을 관찰하며 깨달았다. 인생을 바꾸는 힘은 의지의 길이에 달려있다. 의지가 짧으면 인생도 짧게 흔들리고 의지가 길면 인생도 길게 뻗어나간다. 감정은 그를 흔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모든 성공 이야기의 공통된 진실이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의 잠재의식이 단순한 기억 저장고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잠재의식을 삶의 자동 조종 장치라고 부르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생각과 감정, 반복하는 습관, 그리고 내면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신념들이 잠재의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잠재의식은 선악을 판단하지 않으며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도 않는다. 잠재의식은 오직 반복되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실을 기준으로 우리의 행동, 감정, 감각, 선택을 조용히 조종한다. 그래서 힐은 성공의 핵심을 잠재의식이 무엇을 믿느냐로 정의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재의식은 감정의 흐름에 쉽게 흔들리지만 통제된 마음 앞에서는 반드시 순종한다는 사실이다. 잠재의식은 강한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만 명확하고 일관된 의지 앞에서는 방향을 바꾼다. 이것이 힐이 말한 통제된 마음의 힘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이 내리는 명령이 흔들릴 때 잠재의식도 흔들린다. 즉 잠재의식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마음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며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의지와 감정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제된 마음은 잠재의식에게 명료한 방향을 주고 잠재의식은 그 방향을 현실에서 재현한다. 그래서 힐은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듬고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 결국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말투, 생각의 패턴, 감정의 질, 스스로에 대한 태도에 따라 서서히 재편되고 그 재편된 잠재의식은 다시 당신의 행동을 조용히 조종한다. 그 순환 속에서 인생의 흐름이 달라진다. 통제된 마음은 잠재의식에게 안정된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는 불안을 줄이며 불안이 줄어든 자리에 집중력이 다시 태어난다. 집중이 살아나면 행동은 단단해지고 행동이 단단해지면 삶의 결과는 달라진다. 그래서 힐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마음을 다스리면 잠재의식이 길을 만들고 잠재의식이 길을 만들면 당신의 인생은 그 길을 따른다. 결국 잠재의식은 신비로운 힘이 아니라 조용히 당신을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힘이 바로 자기 통제다. 당신이 마음을 다잡는 순간 잠재의식은 흔들림 없이 당신을 성공 쪽으로 데려가기 시작한다. 나폴레온 힐은 자기 통제가 단순한 의지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 통제를 매일의 조용한 훈련 속에서 길러지는 내면의 근육이라고 정의했다. 즉, 자기 통제는 갑작스러운 결심으로 생기지 않고 큰 사건을 통해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오직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서서히 단단해진다. 힐이 말한 훈련은 화려하지 않고 강렬하지도 않다. 오히려 매우 조용하고 작고 일상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습관들이다. 그러나 그 조용한 습관들이 쌓이면 마음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마음의 구조가 바뀌면 감정의 방향이 달라지고 감정의 방향이 달라지면 행동의 패턴도 새롭게 재편된다. 이 장에서는 힐이 강조한 자기 통제의 훈련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첫 번째 훈련은 감정을 바라보는 훈련이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한 걸음 물러서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당신을 조종하는 힘을 잃고 당신은 감정을 다루는 힘을 얻는다. 힐은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정에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감정은 당신이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약해지며 그 약해진 틈이 바로 자기 통제의 시작이다. 두 번째 훈련은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다. 산만한 마음은 언제나 감정에 끌려다니고 생각이 흐트러지면 목적도 흐려진다. 힐은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 생각은 나를 앞으로 움직이는가, 뒤로 끌어당기는가? 라는 질문은 생각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의식적인 사유는 잠재의식의 자동 반응을 끊어내며 당신의 마음의 질서를 만든다. 세 번째 훈련은 작은 행동을 꾸준히 실행하는 훈련이다. 자기 통제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행에서 자란다. 하루 10분의 정리, 5분의 명상, 책 한 페이지 읽기, 해야 할 일 중 하나 먼저 끝내기.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일 때 내면은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이 자기 통제의 기반이 된다. 힐은 자기 통제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훈련은 침묵의 시간이다. 현대인은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자극, 너무 많은 생각 속에서 살고 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때 자기 통제는 불가능하다. 힐은 하루 와소분이라도 조용히 스스로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다. 이 침묵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하며 잠재의식의 소음을 줄인다. 고요함은 통제의 토양이다. 마지막 훈련은 자기 암시 아우토 서제스션 온다. 힐의 가장 유명한 법칙 중 하나로 잠재의식에 원하는 방향을 반복적으로 새겨 넣는 과정이다. 나는 끝까지 간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나를 지배한다. 이런 문장을 매일 조용히 반복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지닌다. 잠재의식은 반복된 신호를 현실로 만들기 때문이다. 조용한 자기 암시는 결국 조용한 확신을 만들어낸다. 이 5가지 훈련은 거창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구조를 재편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들이다. 자기 통제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반복의 산물이다. 힐은 말했다. 당신이 매일 하는 작은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삶을 다스린다. 나폴레온 힐이
평생 말하고자 했던 진실은 단순했지만 인간의 본질을 뿌리째 깨우는 통찰이었다. 성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성공은 내면이 정리된 순간 조용히 당신을 향해 걸어온다. 힐은 수많은 성공가들이 말한 공통된 고백을 기록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 마음을 지배했을 때 성공은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이것은 신비로운 운명 이야기나 영적인 비유가 아니라 인생의 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원리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감정이 요동치고, 감정이 요동치면 행동이 불안정해지고, 행동이 불안정해지면 결과는 불안정해진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감정이 가라앉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판단은 날카로워지고, 판단이 날카로워지면 행동은 정확해지고, 정확한 행동은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 성공은 행운이 아니라 내면의 정리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힐에게 자기 통제는 고통을 참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내면을 설계하는 능력이었다. 그는 자기 통제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더 깊은 자신에게 도달하는지, 그리고 그 깊음이 어떻게 삶의 질을 바꾸는지를 보았다. 자기 통제를 가진 사람은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끝까지 버티며, 버티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며, 일어난 뒤에는 반드시 전보다 더 강해진다. 그들의 내면에는 조용한 단단함이 있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 단단함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성공이라는 이름의 길을 열어주었다. 힐은 스스로의 내면을 다스리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기둥을 세운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외부의 환경이 무너져도, 타인의 시선이 흔들어도, 삶의 의심이 몰아쳐도 그들은 그 기둥 덕분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 통제를 갖춘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실패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실패가 그들을 꺾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를 감정으로 해석하지 않고 방향의 조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실패를 자신에 대한 심판으로 보지 않고 목표를 더욱 명확하게 만드는 계기로 본다. 이런 사람에게 실패는 종료가 아니라 전환이며, 끝이 아니라 조정이고, 무너짐이 아니라 성장의 위장된 형태다. 그래서 자기 통제를 가진 사람은 실패가 깊어질수록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아픔이 강할수록 더 강한 마음을 갖게 된다. 힐은 이를 내면의 숙성이라고 불렀다. 마지막으로 힐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지배하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막지 못한다. 그 말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내면을 정리한 뒤 불가능해 보이던 현실의 벽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자기 자신을 붙잡을 수 있었던 사람들,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던 사람들, 의지를 지켜냈던 사람들, 그들은 운명을 바꾸는 힘을 손에 넣었다.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만이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내면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감정이 속삭이고 생각이 흐르고 의지가 떨리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마음을 붙잡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내면이 정리되는 순간 잠재의식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행동은 일관성을 갖게 되며 일관성은 성과를 만들고 성과는 결국 새로운 현실을 부른다. 성공은 거대한 목적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내면의 균형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힐은 마지막 한 문장을 남겼다. 자신을 지배하는 자만이 성공을 지배한다. 그 문장을 마음에 새기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 조용히 당신을 다스려라. 그러면 성공은 반드시 당신을 따른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환경은 끊임없이 요동치며 인간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린다. 그러나 나폴레옹 힐은 그 모든 변화 속에서 단 하나 흔들리지 않는 법칙을 발견했다. 마음을 지배하면 모든 것이 바뀐다. 이 문장은 단순한 철학적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구조를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설명이며 인간의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근본적인 진실이다. 우리는 종종 외부를 바꾸려고 애쓰고 환경을 조정하며 사람을 바꾸려 하고 조건을 바꾸려 한다. 하지만 힐은 그런 노력이 인생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외부는 언제나 마음의 반영이고 환경은 내면의 결과이며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결국 우리가 가진 사고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혼란하면 현실도 혼란하고 마음이 무너지면 행동도 무너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인생의 방향도 약해진다. 하지만 마음이 정리되는 순간 감정은 고요해지고 생각은 명료해지고 의지는 다시 깨어나며 삶은 서서히 새로운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힐은 이 과정을 내면의 재구성이라고 불렀고 그 재구성에서 인생의 모든 변화가 태어난다고 말했다.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며 생각을 강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뿌리를 바라보는 것이다.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을 갖는 것이다. 이 힘을 가진 사람만이 불안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혼란 속에서도 가야 할 방향을 유지하며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다.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면 감정이 삶을 끌고 다니지만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삶을 이끌기 시작한다. 힐은 성공가들을 연구하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들은 외부를 지배하려 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먼저 지배했다. 그 조용한 다스림에서 강력한 행동이 태어났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었으며 그 습관이 결국 눈에 보이는 성공을 만들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힘,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마음의 법칙을 탐구한다. 당신이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삶은 반드시 그 뒤를 따른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내면적 명령에 반응하고 현실은 그 명령을 재현하며 인생은 천천히 새로운 형태로 재편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의 구조를 들여다보고 그 구조를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며 힐이 말한 변화의 법칙이 어떻게 개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를 마주할 것이다. 변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변화는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조용히 시작된다. 당신의 내면이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는 그 순간 인생 전체가 그 방향으로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폴레옹 힐은 인간이 겪는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외부가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공가들과 실패한 사람들을 모두 연구하면서 한 가지 결정적인 패턴을 발견했다.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은 환경이 바뀐 때도 아니었고 새로운 기회를 얻은 때도 아니었으며 놀라운 행운이 찾아온 때도 아니었다. 변화는 언제나 마음의 방향이 조용히 바뀌는 순간에 시작되었다. 마음에서 새로운 생각이 태어날 때, 내면에서 오래된 신념이 흔들릴 때,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이라도 깊어질 때, 그 작은 내면의 움직임이 결국 삶 전체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힐은 이를 내면이 먼저 움직이고 외면은 그 뒤를 따른다고 설명했다. 당신이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바꿔야 하고 마음이 바뀌는 순간 현실은 저항 없이 변화의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힐이 말한 변화의 첫 번째 원리이며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구조이다. 변화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힐은 긍정이라는 단어에 감정적 낙관주의가 섞이는 것을 경계했다. 그가 말한 변화란 의식의 재배열, 즉 마음의 구조가 다시 짜이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을 맞닥뜨려도 마음의 구조가 약한 사람은 두려움으로 해석하고 마음의 구조가 단단한 사람은 기회로 해석한다. 이런 해석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만들고 행동의 차이가 결국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변화는 사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석에서 일어난다. 해석은 마음이 담당하고 마음은 의식이 움직인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 순간 인간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며 기존과 전혀 다른 인생의 흐름을 타게 된다. 변화는 결코 외부에서 강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는 항상 내면의 재구성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힐이 강조한 첫 번째 진실이다. 그리고 힐은 이렇게 말했다. 변화는 마음속의 작은 결심에서 시작되지만 그 작은 결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에서 완성된다. 즉, 변화의 씨앗은 마음에 심기지만 그 씨앗을 키우는 것은 반복이며 반복은 의지에서 비롯되고 의지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서만 자란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마음의 움직임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다. 첫 며칠은 결심이 강하지만 감정이 무너지면 결심도 무너지고 기분이 흔들리면 의지도 깨진다. 그래서 변화는 잠시 흔들리는 마음의 상태에서 오지 않는다. 변화는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중심을 되찾는 순간, 그때 비로소 변화의 과정이 안정적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변화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의 결과다. 마음이 안정되고 감정이 가라앉고 생각이 정리되고 의지가 살아나는 이 조용한 과정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이 과정 없이 외부를 아무리 바꾸려 해도 삶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마음의 구조가 변화하지 않으면 외부 변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힐은 이 사실을 수십 년 동안의 연구 끝에 깨달았다. 결국 인간이 삶을 바꾸려면 마음을 먼저 바라봐야 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느껴야 한다. 그 작은 내면의 움직임은 언뜻 보면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결국 삶 전체를 재정의한다. 그러므로 변화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변화는 이미 당신 안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순간, 감정이 조금 덜 흔들리는 순간, 생각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순간,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바꿔라.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그 뒤를 따른다. 나폴레온 힐이 평생 연구한 의식 지배의 원리는 그의 모든 철학의 중심축이다. 그는 인간의 의식이 단순히 생각을 생산하는 공간이 아니라 현실을 설계하는 보이지 않는 엔진이라고 보았다.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추적하며 그들의 외적 환경보다 내적 구조에 집중했고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의식을 지배하는 사람이 성공을 창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의 지배란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의도, 해석, 반응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이다. 인간은 하루에도 수백 번의 감정적 미세 변화와 수천 개의 생각을 경험하지만 대부분은 그 흐름을 의식하지 못한 채 반응한다. 힐은 이 무의식적 반응이 인생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의식 지배의 원리는 이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자리에 올라서는 과정이다. 이 원리가 작동하는 순간 감정은 주인이 아니라 정보가 되고 생각은 소음이 아니라 재료가 되며 외부 자극은 위협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된다.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스스로 정렬하는 힘. 이것이 힐이 말한 의식 지배의 본질이다. 힐은 또한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지 매우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는 인간이 선택하는 모든 행동이 결국 의식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했다. 즉, 의식이 불안하면 행동도 불안하고, 의식이 집중하면 행동도 단단하며, 의식이 목적을 잃으면 행동도 흩어진다. 의식은 삶 전체의 지령실과 같아서 그곳에서 내려지는 미세한 판단 하나가 인간의 감정, 습관, 관계, 성공 패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힐은 성공한 사람들을 의식을 설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감정이 강해도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게 두지 않았고 두려움이 올라와도 두려움이 목적을 뒤흔들도록 허락하지 않았으며 혼란이 찾아와도 그 혼란이 중심을 무너뜨리게 두지 않았다. 그들은 감정보다 의식을 먼저 바라보고 생각보다 의도를 먼저 세우며 외부보다 내면의 명령을 먼저 조정했다. 결국 의식을 정렬하는 능력이 그들을 일관된 행동으로 이끌었고 그 일관성이 성공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힐은 의식 지배의 원리가 잠재의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반복적으로 보내는 신호를 받아 현실의 기준으로 저장하기 때문이다. 즉, 의식이 혼란스러우면 잠재의식도 혼란스러워지고 의식이 부정적이면 잠재의식도 삶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의식이 약하면 잠재의식도 불안과 회피를 강화한다. 반대로 의식이 안정되면 잠재의식은 안정된 행동 패턴을 만들어내고
의식이 명확하면 잠재의식은 목표를 중심으로 현실을 재구성한다. 의식이 잠재의식의 언어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힐은 이렇게 말했다. 의식을 다스리는 사람은 잠재의식을 다스리고 잠재의식을 다스리는 사람은 인생을 다스린다. 의식 지배의 원리는 결국 잠재의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며 그 방향이 바뀌면 인간의 행동, 태도, 결정, 습관, 운명까지도 서서히 재편된다. 결국 힐이 말한 의식 지배의 원리는 성공의 비밀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힘을 다시 되찾는 과정이다. 인간은 감정의 노예도 아니고 생각의 희생자도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정렬하고 그 정렬된 마음으로 인생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힐이 발견한 진실은 단순하지만 절대적이다. 의식을 지배하는 자만이 진짜 변화를 만든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의 현실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힘이 생각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생각을 단순한 사고 과정으로 보지 않았다. 힐에게 생각은 현실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였다. 그는 인간은 자신이 가장 많이 반복하는 생각의 방향으로 살아간다고 단언했다. 왜냐하면 생각은 감정의 근원이고 감정은 행동을 결정하며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결국 인생의 흐름을 구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면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생각을 정렬하면 삶 전체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이 생각을 좌우한다고 믿지만 힐은 그 반대라고 말했다. 현실은 생각의 결과이며 생각은 현실의 원인이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품는 생각은 잠재의식에 저장되고 잠재의식은 그 생각을 기준으로 매 순간 당신의 해석, 감정, 선택을 조종한다. 결국 생각의 질이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생각을 통제하는 것의 핵심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을 관찰하고 그 흐름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떠오르는 불안에 끌리고 과거의 기억에 흔들리며 타인의 말 한마디에 반응하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떠오른 부정적인 이미지들에 지배당한다. 그러나 힐이 말한 성공가들은 달랐다. 그들은 생각을 감시하고 흐트러지는 순간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았으며 의미 없는 잡음을 과감히 차단했다. 생각이 산만해지는 순간 그들은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았다. 그들은 왜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이 생각이 지금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질문하며 생각의 방향을 스스로 다시 잡았다. 이 능력이 바로 힐이 말한 생각의 지배력이다. 생각은 통제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방향을 바꾸지만 통제하려고 바라보는 순간 힘을 잃는다. 생각을 통제하는 자가 현실을 움직이는 이유는 현실은 항상 내면의 해석을 통해서만 느껴지기 때문이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기회로 보고 어떤 사람은 위협으로 본다. 어떤 사람은 가능성을 보고 어떤 사람은 위험을 본다. 이 해석의 차이는 지능이나 경험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구조에서 비롯된다. 힐은 인간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의 필터를 통해 본다고 말했다. 이 말은 단순한 심리학적 설명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에 가깝다. 생각의 필터가 흐려져 있으면 현실도 흐려지고 필터가 맑아지면 현실도 선명해진다. 그래서 힐은 생각을 정돈하는 사람은 현실을 재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각을 통제하는 능력은 집중력과 직결된다. 힐이 관찰한 성공가들의 특징은 그들이 비범한 두뇌를 가진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생각을 버릴 줄 아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목적과 관련 없는 생각을 과감히 내버렸고 부정적인 상상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으며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생각을 현실로 끌어오지 않았다. 그들은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고 잃은 것보다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했으며 현재를 흔드는 감정보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집중했다. 생각의 집중은 마음의 힘을 한 점으로 모으는 과정이고 이 점이 바로 인생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된다. 결국 힐의 메시지는 단 하나다. 생각을 지배하는 자가 현실을 만든다. 생각은 감정보다 빠르고 감정보다 깊고 행동보다 근원적이다.
생각을 통제하는 순간 감정은 조용해지고 의지는 다시 세워지며 선택은 명확해지고 행동은 흔들림이 사라진다. 그리고 그 행동이 결국 새로운 현실을 불러온다. 당신이 계속 반복하는 생각 속에 미래의 씨앗이 숨어 있다. 그 씨앗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가 삶에서 흔들리는 대부분의 순간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감정이 우리의 중심을 대신 잡아버리는 순간에 일어난다. 나폴레온 힐은 감정을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정은 인간에게 필요한 신호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경고했다. 감정이 이끄는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감정은 빠르고 충동적이며 때로는 사실보다 왜곡된 기억이나 두려움을 기반으로 움직인다. 반면 의식은 느리지만 정확하고 즉각적인 반응보다 전체 그림을 바라본다. 힐이 성공가들에게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즉시 반응하지 않고 의식의 자리로 한 걸음 물러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한 걸음이 감정과 행동 사이의 거리를 만들고 그 거리가 인생의 안정성을 만들어낸다. 감정이 이끄는 사람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감정의 색깔을 입힌 채 해석한다. 작은 비판이 인생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작은 불안이 큰 문제처럼 보이며 일시적인 피로가 목표 포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의식이 이끄는 사람은 감정을 진실이 아니라 정보로 본다. 감정은 참고 자료일 뿐 행동의 기준이 아니다. 의식의 중심에서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 있다. 이 기다림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안정된 마음이 올바른 판단을 만든다. 힐은 의식은 조종사이고 감정은 파도다라고 말했다. 파도는 세지만 방향은 없다. 조종사는 흔들리면서도 배를 목적지로 이끈다. 감정이 아무리 크게 요동쳐도 의식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인생은 목적지로 나아간다. 결국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위에서 의식을 더 높은 자리에 세우는 것. 이것이 힐이 말한 자기 통제의 핵심이었다. 감정은 지나가지만 의식은 남는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의식은 인생 전체를 설계한다. 나폴레온 힐은 왜 어떤 사람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머물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꾸는지 깊이 관찰했다. 그는 변화에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내면 구조가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감정 우선의 사고 방식이다. 그들은 좋은 기회가 와도 감정이 불안하면 뒤로 물러서고 해야 할 일이 있어도 기분이 흐리면 멈춘다. 감정이 곧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고와 선택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즉각적 보상에 집착하는 경향이다. 깊은 변화는 느리고 조용하게 일어나지만 이들은 빠른 결과를 원한다. 결과가 늦어지면 방향을 바꿔버리고 결국 아무 과정도 완성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과거 패턴을 재현하는 잠재의식이다.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 두려움, 상처가 잠재의식 깊은 곳에 남아있어 새로운 선택을 해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잠재의식이 익숙한 감정으로 되돌아가려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특징은 내면의 혼란을 바라보지 못하는 태도다. 그들은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믿으며 자신의 반응과 감정의 패턴을 보려 하지 않는다. 힐은 이렇게 말했다. 내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변화를 붙잡지 못한다. 변화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내면의 방향을 직시하지 못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나폴레온 힐이 관찰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특별하거나 비범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생각을 다루는 습관이 완전히 달랐다. 첫 번째 습관은 생각을 즉시 믿지 않는 태도다. 그들은 떠오르는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생각이 사실인가, 내게 도움이 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이 짧은 질문이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의식을 다시 중심으로 끌어온다. 두 번째 습관은 문제를 확대하지 않는 능력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작은 불안을 큰 문제처럼 해석한다. 반면 변화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부풀린 이야기와 실제 상황을 구분한다. 그들은 사실만 바라보고 감정이 만들어낸 과장은 흘려보낸다. 세 번째 습관은 일관된 생각의 방향성이다. 변화하는 사람들은 목표와 무관한 생각을 길게 붙잡지 않는다. 잡념이 떠오르면 흘려보내고
목적과 관련된 생각만 남긴다. 이 습관은 시간이 지나며 강력한 집중력을 만든다. 네 번째는 내면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이다. 힐이 강조한 자기 암시처럼 그들은 스스로에게 보내는 문장의 질을 관리한다. 나는 할 수 없다는 문장은 버리고 나는 나를 이끌 수 있다는 문장을 반복한다. 잠재의식은 이 언어를 현실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내면 언어는 곧 행동의 뿌리가 된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생각과 감정을 분리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생각의 자리를 지키며 생각이 흩어지는 순간에도 감정에 맡겨 흐르지 않았다. 힐은 이를 의식적 선택의 힘이라 불렀다. 이 습관들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변화를 만드는 존재로 바뀌어간다. 나폴레온 힐은 잠재의식을 인간 인생의 조용한 조종사라고 불렀다. 그는 잠재의식이 스스로 방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반복적으로 보내는 신호를 그대로 따르는 존재라고 보았다. 잠재의식은 논리나 사실보다 반복과 감정의 강도에 반응한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잠재의식도 흔들리고 마음이 정돈된 사람은 잠재의식도 정돈된다. 힐은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말했다. 잠재의식은 지배된 마음의 명령만 따른다. 다시 말해, 당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감정의 색깔로 세상을 해석하는지, 어떤 문장을 매일 반복하는지가 잠재의식의 구조를 바꾸는 핵심이다. 잠재의식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 생각도 반복되면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막연한 두려움도 오래 품으면 실제 위험처럼 저장된다. 반대로 마음이 정리되고 의식이 조용해질 때 잠재의식은 안정된 에너지를 받아 새로운 행동 패턴을 만들어낸다. 평소에는 물러섰던 상황 앞에서 용기가 생기고 항상 포기하던 지점에서도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되며 예전에는 두려웠던 선택이 더 이상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새로운 기준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힐은 매일의 자기 암시, 짧은 문장, 반복되는 확언, 마음속의 이미지, 이것들이 잠재의식을 다시 재편하는 가장 실제적인 도구라고 설명했다. 잠재의식은 복잡한 설명보다 단순한 메시지를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한다. 같은 문장이 반복될수록 잠재의식은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을 재조정한다. 결국 잠재의식은 신비로운 영역이 아니라 내면의 결정을 실천으로 바꾸는 공간이다. 의식이 흔들리면 잠재의식도 흔들리고 의식이 정렬되면 잠재의식도 그 방향을 따른다. 힐은 이렇게 결론지었다.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잠재의식을 지배하고 잠재의식을 지배하는 사람은 인생을 완성한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이 겪는 모든 성장은 결국 생각의 수준이 바뀌는 순간에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고의 고도 가우둠이라고 표현했다. 생각이 낮은 곳에 머무르면 삶도 낮은 곳에 머물고 생각이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인생의 시야와 선택이 완전히 달라진다. 힐이 성공가들에게서 본 공통점은 그들이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생각의 기준이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달랐다는 것이었다. 실패가 와도 그들은 실패를 인생의 끝으로 보지 않았고 불확실함이 찾아와도 그것을 위협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며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자신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낸 이유는 생각의 고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생각의 높이가 올라간다는 것은 현실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힐의 철학은 그런 단순한 낙관주의와 다르다. 생각을 높인다는 것은 해석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 즉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능력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움직이는 표면에서 반응하지만 생각이 높은 사람은 그 감정을 만드는 원인을 바라본다. 그래서 삶이 흔들려도 그들은 중심을 잃지 않는다.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면 행동의 선택지가 늘어나며 결국 인생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힐은 이를 의식의 확장이라고 불렀다. 의식이 확장되면 더 이상 작은 문제에 갇히지 않고 감정의 미세한 흔들림에 무너지지 않으며 불안이 찾아와도 그것이 인생 전체를 흔들지 못한다. 생각을 높인 사람들은 또한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뀐다. 그들은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보지 않고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본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잠재의식의 기준을 결정하고 잠재의식의 기준은 인생의 행동 패턴을 만든다. 힐은 말했다. 인간은 자신을 바라보는 만큼만 성장한다. 낮은 자기 이미지에서는 높은 성과가 나오지 않고 본질적 성장 없는 외적 변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생각의 높이가 올라갈 때 인간의 자기 인식도 함께 상승하고 그 상승이 삶의 경계를 넓힌다. 결국 생각을 높인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더 넓게,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의 확장이 행동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힐은 수많은 성공가를 연구한 뒤 이렇게 결론지었다. 생각을 높이는 순간 인생도 따라 올라간다. 나폴레온 힐은 마음을 지배하는 힘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조용한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성공가들의 공통점을 분석하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습관들을 발견했다. 첫 번째 훈련은 침묵의 시간이다. 힐은 하루 몇 분이라도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다. 이 짧은 고요함이 감정의 소음을 잠재우고 잠재의식이 새로운 명령을 받아들일 여백을 만든다. 침묵 속에서 마음은 방향을 찾고 방향을 찾은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훈련은 내면의 언어를 관리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는 잠재의식의 방향을 결정한다. 나는 지배한다. 나는 끝까지 간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반복될수록 잠재의식은 그 문장을 기준으로 행동을 조종한다. 힐은 이를 자기 암시의 핵심이라고 했다. 세 번째 훈련은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다. 감정의 파도가 마음을 흔들어도 그 즉시 뛰어들지 않고 바라보는 능력, 이것이 마음을 지배하는 첫 단계다. 감정을 바라보기만 해도 감정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힐은 말했다. 네 번째는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다. 마음의 구조는 작은 선택이 반복될 때 재편된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게 되고 자기 신뢰는 마음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마음이 안정되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면 행동이 일관된다. 마지막 훈련은 생각을 정리하는 짧은 기록이다. 힐은 성공가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생각을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록은 생각을 밖으로 꺼내어 정렬시키고 정렬된 생각은 잠재의식에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조용하고 단순한 훈련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재구성되고 재구성된 마음은 삶 전체를 새롭게 움직인다. 힐은 말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매일 조용히 자신을 훈련한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순간이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인생이 크게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도 아니고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는 순간도 아니다.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인간은 이전과 전혀 다른 길 위에 서게 된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미세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구조적 이동이 일어난다. 마음의 중심이 잡히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폭풍처럼 당신을 흔들지 못하고 생각은 혼란을 만들지 못하며 잠재의식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힐은 마음을 바로 세우는 순간 인생은 흐름을 바꾼다고 말했다. 그 흐름은 빠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절대 거꾸로 가지 않는다. 마음이 단단해진 방향으로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움직인다.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보다 깊은 자리에서 시야를 다시 만드는 것이다. 생각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흐트러지는 순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이다. 잠재의식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따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거창하지 않고 하루하루의 조용한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조용한 선택들이 쌓이면 삶은 더 이상 예전의 삶이 아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불안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며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 순간 인생은 더 이상 외부의 흔들림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당신의 중심이 인생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힐은 이 진실을 수많은 성공가들의 삶에서 확인했다. 그들은 기적 같은 기회를 기다리지 않았다.
마음을 다스렸고 그 마음이 기회를 끌어왔다. 그들은 운에 의지하지 않았다. 마음을 세웠고 그 마음이 운을 재구성했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면을 정리했고 그 내면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지배하는 자만이 성공을 지배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인간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다. 오늘 당신이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인생은 그 방향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작은 선택이 내면을 바꾸고 바뀐 내면이 현실을 다시 쓰기 시작한다. 변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변화는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마음을 다스릴 차례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